밀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양체죠, 그죠? 양체. 예. 양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 발달한다고 해? 음년에 발달한다? 양년에 발달한다? 언제? 음년을 가면 이제 크게 음년 자체를 나누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음년을 어디로 보느냐면 신유술 해자축이 지상에서 음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물론 4오미부터 5오미부터 되지만 5오미는 뭡니까? 양적인 요소가 밖에 남아있죠. 이름, 이음. 내부적으로 이름, 이음이고 요때 가야 뭐예요? 삼양, 삼음이죠. 그죠? 그래서 음운동이 활발한 어떤 시점을 일반적으로 신유술 해자축으로 보고, 인묘진 4오미를 만났을 때, 대체로 이게 뭐예요? 양운동, 요놈이 뭐라고? 음운동. 음운동이라는 거죠. 이게 음운동. 잘 봐놓으세요. 예. 양운동. 양운동. 그래서 이제 양적이 양체에 속하는 사람은 언제 뜬다고 해? 음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이 음운동 중간에 자기의 사회적인 역량이 펼쳐질 것이다. 예, 그렇게 요 시기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요 양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김Y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81년도 이후에 우리가 간지가 움직인 건 어쩌고 움직여요. 79년도가 김인년, 80년도가 경신년, 81년도가 신유년, 82년이 임술년 이렇게 됩니다. 요 운이 오니까 누가 떴어요? 이 운이 떴어요? 이 운이 떴어요. 누가 득세했겠습니까? 이런 양운동에 양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죠? 이 양반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형에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김디 이러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양운동이 86년 이후부터 시작돼서 88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88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그죠? 어느 운동 중에 있었다? 양운동 속에 있었죠. 자, 이 양운동 속에서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해? 요 형이네. 음체가 당선된다는 거죠. 음체가 당선되더라. 왜? 음이 뭐를? 양을 얻었으므로, 그죠? 음이 양을 얻었으므로. 크게 뜻을 이루고. 결국은 이제 이 공부에서 음양이 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무진년,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년 92년이죠. 92년에 임신년이 있었죠. 자, 음운동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는 문턱에 들어간 거죠. 누가 됐다고 해? 김와이라는 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음운동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뭡니까? 양체로서 대충 저 얼굴이 대충 끼야 맞춰지겠습니까? 옆모습을 볼 때에. 자, 그 다음에 이 음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때에 누가 되더라? 양체를 가진 사람이 되더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예요? 다시 뭡니까? 97년도 정충년 넘어가서 98년도 무인년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다시 양운동으로 들어죠. 간지 자체가. 양운동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되더라고요? 음체에 속하는 김디머라는 분이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끝나고 나서 뭡니까? 이모년. 이모년에 들어갈 때 실제 기운 자체는 뭡니까? 음운동이죠. 그죠? 음운동인데 양운동의 결과물이 막 나왔을 때죠. 그죠? 요때가 좀 상당히 그 혼전, 이렇게 난전 양상을 좀 주로 잘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결국은 양체 득세예요, 음체 득세예요. 이게 신유술에는
결국은 양체 득세죠, 그죠? 요 모양을 가진 사람이 다음 득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저 경우는 저 사람이 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사회적 저항을 요 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만나면서 문제점을 많이 가진 형태의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게 간지 자체가 음운동, 양운동에 나갈 때마다 양음. 자, 지금 올해는 요 운동이니까 지금 뭐 내일이면 뭡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양운동, 음운동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 가서 잘 관상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후보들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봤는데 옆모습을 잘 봐가지고 지금 이 운동 자체가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게 무슨 체가 된다? 코렉하며 관상을 잘 보라니까요. 뭡니까? 저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지금 한참 그 옆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양간하고 음간하고 일반적인 큰 속성이 뭐예요? 양이 실현되고 안 실현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해를 도왔는데 어떻다고 이 사람들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를 따르고 세력을 따르지 않는다.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양반이 이분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을 때 그때도 당당하게 영웅은 뭡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해보죠, 그죠? 이게 이제 기를 따르고 세력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순환의 시절이 있었죠. 안양 이쪽에 이렇게 갈 때도 당당하게 막 그냥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력을 따르고 의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때는 뭡니까? 또 때로는 눈물로 호소도 하고 그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음적인 어떤 기운이 강화됐을 때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체든 어쨌든 뭡니까? 둘 다 남자에 속해, 남자에, 그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하면 실속이 있다고 해? 요쪽이 더 훨씬 더 음적인 요소가 강화됐을 때 오히려 실속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속은 더 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좀, 그래도 자기 양이 양대로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양이 음대로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뜻을 좀 자체로 얻었기 때문에 실속이면은 훨씬 더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로 가고, 명, 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앞에는 이제, 이분은 뭡니까? 요 두 가지가 대충 좀 섞인 모양이에요. 잘 보면.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능했었죠. 요 시기가. 좀 섞인 형태다. 요쪽이 더 가깝겠죠, 조금 더. 자, 그래서 이 양과 음의 속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행동 성향이든 속성을 했는데 아무튼 뭡니까? 양은 주변의 세력과 상관없이 망해도 내가 망한다. 내가 망할 거니까 주변에서 어떤 주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스스로 조화력을 잘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음은 어떻다고 해? 주변 상황이 어떻다고 구부러져 있으면 같이 구부러져 가면서 짝을 맞춰가면서 간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봐봅시다. 그 남자 운명의 갑오, 경호, 갑인.
인생관. 세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모양이 아닌데, 뭡니까? 연애의 갑, 그 다음에 일의 갑. 그래서 비견이 아예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요럴 때에 일반적으로 이게 음간이라면, 만약에 을묘라면 오가 세신화되죠,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강화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강화되어 있는 모양에 무엇을 따른다고요? 그냥 식상의 세를 따라서 자기의 삶의 구조를 정하는데, 요 모양은 뭡니까? 식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양간으로서 내가 주체로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관인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관을 쓸 수 없는 이유에서도 관하고 관이 두 개 인수가 없죠, 그죠? 조직 사회를 참가하기는 힘든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사업이 쉽긴 한데 양간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인자로 작용하더라. 만약에 음간이라면 대체로 동업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 주체가 아니고 조직 사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기 을묘다 경우 갑오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오화 강한 식상 요소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가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물론 금의 간섭이 있겠지만 이거 배제하고라도 독자적인 자기 사업보다는 조직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따를 건데 양간의 속성상 어떻게 한다고 해요. 망해도 내가 망한다. 그걸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저 봐봅시다. 남자고 계묘 병진 신주 신묘. 자, 팔자의 놓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월에 인수가 놓여 있고 일에 편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과 시에 떨어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개수가 진중에 축중에서 드러나 있는 모양이라서 격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지럽죠, 그죠? 요걸 뭐 진술충미에 있으니까 뭐 잡기 인수라고 보통 인수격으로 치긴 치는데 거기에 또 뭡니까? 뭐가 개수가 또 튀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잡기 식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 격을 좀 정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식신이 죄를 생하고 있느냐, 몸이 아주 약한 모양이 아니므로 식신이 죄를 생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식신이 연에 떨어져 있고 죄는 뭡니까? 또 연과 시에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관인이 통하는데 관이 뭡니까? 세력이 오행적으로 좀 세력이 약하다. 진의 오행적으로 관대 병이 진을 보면 관대에 해당되긴 되는데 지지의 오행모조가 또 연과시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개수가 어떻게 해요? 자꾸 간섭을 해버림으로써 개수 자체가 그렇게 병화를 크게 도와주고 있지 병화 자체를 강화시키지 못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 이 신금은 뭘 해? 이 병화를 쳐다보고 자꾸 따르려 한다는 거죠. 몸이 약하지 아니한데 식신과 재를 따르자니 주변에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결국 관을 따르는데 이 관이 뭡니까? 미약하니까. 그래서 인수가 세력이 있는데 관이 미약하면 글과 학문은 이루었으나 글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무엇이 거기에 걸맞는 벼슬이 거기면 벼슬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대체로 미관 약한 벼슬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관에 그치기 쉽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높은 벼슬을 이룩하는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시험을 치면 자꾸 그 길이 어두워지고 약한 관을 구하면 관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양간이 이 책을 읽을 자신 있다는 거죠. 책 인수가 2개나 놓여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공부 일하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인수나 편입 요소에 의해서 공부는 강화가 되어 있는데 끝까지 이 병화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고시성 시험을 포기하고 뭡니까 그 미관이라도 조직 사회로 그냥 들어가 버렸느냐. 바로 이제 음간 때문이라는 거죠. 음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양간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예. 죽을 때까지 뭐로서 고시성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다. 이런 형태는 이제 가상적입니다만, 묘시, 기묘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끝까지 뭐예요? 인수가 세력이 있는데 관을 쳐다보고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음간에 속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 조건의 세력을 결국 따르더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진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지장간으로. 을목이죠, 그죠? 이 을목이라는 편재 요소가 인수를 활발하게 파괴하는데 이것도 거들어주고 있죠. 인묘진. 안 좋은 거는 반드시 모인다 했죠. 이 방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분명히 제가 막 딱 들고 와가지고 집에 공부하는데 와가 딱 있는데 책을 딱 펼치니까 여학생이 편지를 하나 딱 집어놨다는 거죠. 그 편지 딱 그래서 시간 다 빼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을목이 움직일 시간이 되면 강화되는 시간 되면은 자꾸 공부를 간섭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잘 안 된다 말이죠. 천은 어떻겠습니까? 천은 요 시기에 정하지 못하면 결국 늦게 정하게 되는데 사회적인 활동력이 활발한 사람일 것이다. 오행적으로 뭡니까? 계절적으로 3월 달에 묘묘는 어떻습니까? 활동력이 활발하죠. 근데 이때 있는 사람은 일찍 만나는 사람이 짝이 잘 되기 어렵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은 짝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 이제 또 뭡니까? 오행적으로 일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공망에 해당되니까 그 벼슬운을 더욱더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음간은 어떻게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과 조건을 위해서 타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되지도 않을 시험을 끝까지 하는 게 실속이겠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하는 게 실속이겠습니까? 타협하는 게 당연히 실속이겠죠. 그래서 그 욕 중에 있잖아요. 어이구 성질머리 하고는 성질머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양간이 갖는 속성이 주로 이제 성질머리입니다. 성질머리. 음간이 갖는 그 음간 속성이 강화된 그걸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음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양간이고 음간이고 라고 했을 때 양간은 뭡니까? 저거는 정말 성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성질머리라는 말을 붙이죠. 근데 이 음간이 강화된 속성이 나쁘게 드러날 때는 이 소갈머리라고 합니다. 소갈머리. 속이죠, 속. 그죠? 원래 소갈머리가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음적인 안에 있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주도 더 내나라 한다.
소갈머리하고 하는 게 예. 가림 예약할 때 간운이 오도 안 되는 거죠? 예? 가림 예약할 때 간운이 오도 혹시 안 되는 거죠? 고시 잘 안 돼요. 예. 간운이 관이 근본적으로 팔자의 미관일 때는 이제 운이 왔을 때에 되는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경우 말고 관운이 오면 되긴 되는데 그것이 오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료 사회로 나가든 조직 사회로 갔을 때에 원래 팔자의 미관이었던 사람이 관운을 얻잖아요, 그죠? 관운을 얻으면 그 시기에 딱 벼슬 겨 나섰다가 요운이 끝난과 동시에 거의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팔자 내에 기본적으로 강하게 관이 차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 방해를 조금 받더라도 결국은 쉽게 조직 사회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간이 없는 거랑 예약하는 거랑 똑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이 없는. 근데 관이 없으면 이제 관이 없으면서 진출하는 거는 입법기관이죠. 입법기관. 이런 데는 무관 제왕이 있어요. 무관 제왕. 이렇게 팔자에 관이 없단 말이래요. 무관은 뭐라고 해요? 무관 제왕. 그래가지고 이게 격에 들면 격이 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잘 조화되면 뭐가요? 우리 입법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은 잘 안 되는 거죠. 행정은 관과 인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올라가죠. 병신의 주가 이민의 그러니까 병진의 주가 이민의 그다음에 저 정유 같은 거 정유년 같은 아, 정유. 예. 정유 이민 이렇게 되면 되죠. 예. 그다음에 병진. 병진. 그 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평관 간성을 정인목을 묶어버렸죠. 계절적으로. 만약에 인이 하나 더 온다든지 정이 하나 더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지에 있는 대세를 보면 이미 유의 오행적인 보조를 받고 있지만 요놈이 원진. 원진하고 있어서 금이 수를 도와주는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체의 병지. 임수가 인을 만나면 병지. 임수가 진을 만나면 묘고장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병으로 봐서는 딱 쳐다보면 되게 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을 따라가긴 따라가고 싶은데 요렇게 묶고 지지에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요 경우는 케이스는 비슷비슷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인수가 세력인데 요 안에는 뭡니까? 묘를 끼우겠죠. 인묘진이 공협을 하니까. 그래서 인수대왕에 요 경우는 조금 요 모양 인수대왕이라 보기는 조금 공부를 요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한다면 한 90% 한다 이러면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인목의 편인 요소 속에는 공부를 방해하는 인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충족되는 거는 100%가 있으면은 110% 이상 공부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110%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90% 공부했어요. 원래 공부할 때부터 자꾸 옆집에 그냥 가시나들이 막 편지를 주고 이래가 공부가 좀 안 됐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요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관부족의 모양이지만 요건 인수가 충실하잖아요. 요 경우는 인수가 충실하기엔 방해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인수가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벼슬이 없으면 한가로운 선비에 불과하다. 한가로운 선비로서 시골 서당 주인이 되거나 시골 서당의 주인. 현대사회라면 이제 서당의 주인은 뭡니까? 연구조직이나 교육조직이죠. 연구나 교육조직, 교육기관. 옛날에는 그냥 사림 속에서 그냥 그 글을 읽는 선비로 살았죠. 이렇게 벼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싫다 해가지고 사림을 떠나면 종교인이 되거나
도사가 됐단 말입니다. 도사. 예. 도사가 아니면 유의는 그 유림이었으면서 이제 의술 같은 데에 의술 도술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유의들 유림인 출신이면서 그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썼는 뭐 여러 책 중에 보면 뭐 소아과 뭐 병에 관련도 나오죠. 병을 다루는 책도 쓰고 있는 게 이제 무슨 책이죠? 그러니까 무슨 제목네? 마과해통인가 하여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 소아과 그 병에 관해서 막 연구해가지고 쓰는 거지. 결국 이제 사림에서 벗어나면 종교인으로나 도사나 뭐 이렇게 도술, 의술 이런 데 취미를 붙여가지고 결국 자기 학문을 방향을 돌려서 살았던 경우도 있는 거죠. 참 이 벼슬관자가요 반듯하게 참 자리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벼슬관자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박격이 많겠어요. 얼마나 박격이. 이렇게 박격이 완전히 판을 치는 거죠. 알고 보면 옳은 정관격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00명 중에 옳은 정관격, 옳은 평관격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1명에서 2명. 나머지 전부 박격이라 해요. 단지 박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직업 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 박격의 예외 같은 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 계묘에 무인일이 있었어요. 무인의 갑인인데 이렇게 연이 생각이 나는데 계묘가 붙으려면 정임진년 정은 아니고 임자래 임진이 돼요. 임진 계묘 갑인. 자, 요 경우는 형태로 보면은 깨지 않은 묘니까 계묘가 쓰니까 충을 안 했잖아요, 그죠? 충을 안 당한 정관격이에요. 파도 안 당했고, 형도 안 당했고, 공망도 안 당한 박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 박격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뭡니까? 결정적으로 정관격이 충, 형, 파, 해, 공망 아무것도 안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 박격을 주도하는 건 뭐냐? 혼잡이라는 거예요. 혼잡. 뭐가 혼잡됐어요? 그렇게 관이 있는데 살이 득세에 붙잖아요. 그래서 혼잡. 그러니까 혼잡에 의한 박격이라는 거예요. 혼잡 박격.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관은 있는데 인이 장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인이 숨었다. 인이 숨었다. 그러니까 충형파에도 안 당했는데도 뭐라고 해? 이 경우는 박격이라는 거죠. 박격. 그래서 뭐라고 쭉 제가 그냥 쭉 소리 없어 놨느냐면 요때는 요놈이 격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묘진 다 모이면 묘가 완전히 빵빵한데 세력도 빵빵한데 뭐가 없어요? 인이 없고 그 다음에 혼잡하여 새가 쏠렸단 말이죠. 혼잡하여 새가 쏠렸으므로 요놈이 뭐가요? 명함을 들고 다니는 자리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이 진에서 보면 12신살로 명마죠. 그죠? 그러면서 관이 득세했다는 것은 대체로 힘든 일이다.